안녕하세요. 정학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주 하는 질문 2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신용등급 조회를 하면 등급이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신용등급 조회를 하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출을 알아보는데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대출을 어떻게 잘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0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출을 알아볼 때 신용등급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급이 하락이 없습니다. 단 대출금의 실행 후에는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얼마가 나가느냐, 1000만원이 나가느냐, 얼마가 나가느냐, 5천이 나가느냐, 1억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나 대출 금리에 따라서 신용평가 회사에서 그 신용평점을 약간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대출금이 나간 후에는 신용평점이 하락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금융회사는 등급이 높을수록 우량 고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나 대출 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를 평소에 좀 하셔야 됩니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즉 신용등급은 재산이다, 나의 재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출 상담 과정에서는 신용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지 주소와 필요 금액 그리고 필요 시기, 대출하는 목적 등을 알려주시면 신용조회 없이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를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로 대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대출 신청 후에 대출금은 언제 입금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언제까지 대출이 나와야 한다라는 식의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제대금이나 약속한 날짜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대출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 후에 대출이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신청 서류 접수 후에 빠르면 다음날, 이 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 서류가 다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다음날도 대출이 나갑니다. 또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제출하신 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이 되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대출이 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진행을 할 때 상담 과정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급행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급행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무사 배정이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법무사가 배정이 돼야 대출금 송금하는 과정을 그 법무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대출이 필요하다, 며칠까지 돈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 대출 상담 과정이나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급행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법무사 배정도 좀 빨리 되고 대출금도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뱅크 119의 금리비교 서비스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좋은 대출을 선별을 해주면서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 내용에 좀 올려봤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대출의 모든 상담 과정 및 진행 과정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고요. 전 금융사 대출 상품을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대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요. 주거래 은행이나 한두 군데의 금융사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특판 상품이나 여러 군데의 상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베스트 상품을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후순위 대출은 어떤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대출을 이제 놔두고 추가로 받는 대출입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순위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경우 아주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단 채권 확보에 있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후순위 대출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좀 예를 들어 봤는데요. 바로 분양잔금 후순위 대출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분양을 받고 보통 이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분양잔금 후순위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을 해놓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이 생각보다 적다라든지 조금 더 필요하다라든지 하게 되면 그 매매잔금과 동시에 매매잔금이 나가는 날이죠. 잔금을 치르는 날 동시에 은행 대출이 나가고 이 후순위 대출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대출을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가담보 후순위도 가능합니다. 자가담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받는 대출, 바로 자가담보 후순위 대출입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 후순위 대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후순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후순위 대출인데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요즘에는 은행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후순위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이 부족하다라든지 조금 더 필요하다라든지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과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전세대출 후순위인데요. 전세대출을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좀 아깝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후순위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좀 적게 나온다라든지 조금 더 대출을 받고 싶다라든지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받는 그 전세자금 대출과 그리고 후순위 대출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대출 후순위인데요. 토지나 또는 일반 부동산, 상가나 뭐 다세대,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것들도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후순위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대출 신청자와 소유자가 꼭 일치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꼭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및 제3자의 담보 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팁을 드리면 금융사마다 조금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 제3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는 가족만 인정한다든지 또 어떤 금융사는 직계비속까지만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금융사는 가족 이외에도 이 제3자의 기준으로 본다라든지 또는 아예 이 제3자의 담보 제공을 인정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출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자, 카카오톡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검색창에 그 뱅크 119 또는 정대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1대1 채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대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화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국 대표번호 1544-2970으로 문의를 주시면 무료 대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